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최첨단 항암 치료 요법들로 인해서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이 모두 높아졌지만 자칫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처음과는 다르게 재발이 될 경우에는 그 예후나 치료 비용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재진단한 보험과 관련된 모든 것 여러분들께 전격 분석 도움 드릴게요.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2대 혈관 질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대표적인 3대 질환 보험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재진단 암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살펴드립니다. 고은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암인데요. 왜 또 암일까요? 암 같은 경우엔 요즘은 주변에서 누가 암에 걸렸대더라 라고 하면 요즘은 암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잘 치료받고 나면은 오히려 건강관리가 잘 돼서 일반인들보다 더 오래 산다더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높아진 암 생존율 왜 그렇지만일까? 에 대해서 좀 깊게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5년 암 진단 이후에 5년 이내에 그 생존율을 보면 예전 같으면은 한 54% 정도가 5년 동안의 생존율을 보여줬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30% 가까이 늘어난 70% 정도가 암이 걸린 이후에도 5년 이상 생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복이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암이 걸린 이후에 재발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를 보면 암 종류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간암이 70% 그 재발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60%를 보이는 유방암인데요. 특히나 첫 번째 암이 걸린 이후에 2년 미만의 58% 정도가 다시 재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통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암이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5년 이후에도 8.6%가 또 재발의 그런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꼴로 암이 걸린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3명 중에 1명 중인 이 암 환자만 놓고 봤을 때는 2명 중에 1명꼴로 또 암이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율로만 봐도 50% 이상인데요. 특히나 암이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한 이후에 1, 2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흔히들 5년 이후에 완치 이후에도 특히 정기검진을 꼭꼭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높은 재발률 때문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암이 걸린 환자는 예전에 암이 걸리지 않았던 일반인들에 비해서 또 다른 암이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까 암 재발이 많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한번 걸린 이후에 5년 이후나 2년 이후에도 그 암이 그대로 재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암에 대한 위험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위암으로 위암이 걸릴 확률은 일반인의 1.4배.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걸린 환자 같은 경우 1.2배 정도 더 높은 확률로 암이 걸린다고 하고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위암이나 이런 것도 1.3배 정도 확률이 높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그런 여성암, 남성암 같은 경우에도 이 대장암이 걸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한 1.2배에서 3배 정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암이 걸리고 난 이후에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아니면 5년 동안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언제나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암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암은 완치도 있지만 재발에 대한 확률도 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그러면 지금 암이 또 다시 걸리는 이런 재진단 암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원발암인데 원발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위암이었다. 근데 이 위암은 다 완치가 됐는데 그 위에 전혀 다른 부위인 새로운 암이 뭐 간에 생겼다거나 이런 거를 원발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병했던 암이 다른 세포로 또 옮겨가서 거기에서 증식하고 또 많아져서 다른 부위에까지 암을 유발하는 게 이 전이암입니다. 그리고 재발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암이 발병을 했는데 그 암 같은 경우에는 다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부위에 또 다른 암세포가 생겨서 다시 뭐 간암이면 또다시 그 이후에도 또 간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겨나서 또 새로운 암이 걸리는 게 이 재발암입니다. 그 특히나 이 지속암이라는 게 1, 2년 이내에 많이 다시 진단을 받는 건데요. 이 지속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을 아무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존재하고 있는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항암을 받고 한 이후에 환자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암세포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또 다른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면서 암세포가 증식을 하고 또 많아져서 또 계속해서 그 암이 치료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재발되고 하는 걸 이 지속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암 보험 중에 암 진단비도 있지만 나는 2차암 진단비라는 것도 갖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2차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서 설명드렸던 재진단암과 과연 같은 것일까요? 2차암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진단암 중에 두 가지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처음 발병한 암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부위에 생겨난 이러한 원발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병한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돼서 생기는 이 전이암 이 두 가지만을 2차암으로 보고 있고요. 원발암과 전이암 그리고 재발암과 지속암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다 통합하고 있는 게 재진단암입니다. 그러면 이 재진단암 특히 재진단암 특약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발병한 이후에 어떻게 치료 과정이 있었냐. 2008년도에 환자가 대장암이 발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도 또다시 같은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2010년, 1년 뒤에 또 대장암이 계속해서 잔존해 있어서 또 한 번 수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총 4번에 걸쳐서 대장암 치료를 1년에 한 번씩 대장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장암이 다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장암은 완치가 되었지만 문제는 아까 전이암 다른 부위로 이 대장암 세포가 남아 있어서 임파선을 공격을 해서 임파선암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전이가 된 이후에 또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임파선에서는 다 전이된 암이 제거가 됐지만 이 또 잔존암이 또 그 폐로 전이가 돼서 폐암에 또 발병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총 처음에는 일반암 진단금을 받았겠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각각 6번에 대해서 6차례 재진단암 진단비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만큼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걸렸던 암과 전혀 다른 부위에 또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잔존에 있는 그 암을 갖다가 계속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재진단암입니다. 그러면 이 재진단암을 내가 만약에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에 대해서 플랜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암에 걸렸을 경우에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에 내가 암 진단 이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암 진단비인데요. 이 암 진단비는 일단 1,000만 원 하면 구성을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뭐 기타 피부암 아니면 갑상선암처럼 왜 유사암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일반암 진단비와 똑같이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반암 진단금과 똑같은 1,000만 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암 완치율이 높아졌던 이유가 조기 검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조기 검진을 보통 우리가 뭐 용종을 떼냈다 이런 게 다 조기 검진에 의해서 내가 암이 발병하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건데 내가 재진단도 중요하지만 암이 걸린 이후에도 아니면 그 전이라도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내가 용종 같은 게 발견이 됐을 때마다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치료비로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최대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진단암도 준비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첫 번째 암에 대한 진단금도 내가 충분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 설명드렸던 재진단암은 처음에 이제 제가 플랜 자체는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지만 내가 가족력이 조금 걱정이 돼서 아니면 유방암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가 특히나 재발 위험이 큰 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강화해서 갖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준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기준은 20년 납을 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걸로 설계를 했을 때 30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44,000원 정도면은 보장이 가능하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면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암보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40, 50대 보험료를 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도 뭐 남자분은 5만 원대면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43,000원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그 여자는 또 여전히 4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재진단암까지 준비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내가 암 진단비는 많이 갖고 있는데 재진단암을 준비를 못했다.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암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 재진단암을 조금 더 보강을 하려면 또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갱신이기 때문에 30년 동안에는 처음에 가입했던 보험료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 30년 뒤에 이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0년 동안 보험료가 고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30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뭐 10,000원에서부터 17,000원, 그러니까 10,000원대면 충분히 가입이 암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1,000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 같은 경우에도 남녀 거의 비슷하게 2만 원대 정도면은 이 진단금 모두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50대 보험료를 보더라도 여자분들은 27,500원 정도면은 구성이 가능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4만 원대 정도면은 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재진단암은 아무래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암을 완전 정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재진단한 보험을 꼭 주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암의 재발 확률도 정말 높고요. 우리가 정말 길게 살게 된 만큼 이 재진단한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온 건데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 재진단 암이라는 그 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비싸서 보고만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재진단한 보험은요, 보험료가 정말 저렴한 데다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할증이 따라 붙기 마련인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똑같이 같은 금액에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네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표적인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알아보기 전부터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재진단한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일단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내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백혈병,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간경화에 대한 치료력이나 진단 이력만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포인트는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내가 유병력자다 하더라도 보통은 보험료를 더 할증해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병력자라 하더라도 할증도 없을 뿐더러 내가 기존에 뭐 대장 용종을 제거했으면 보통은 대장 쪽에 대해서 한동안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부담보라는 조건이 걸리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보 조건도 없이 할증도 없이 표준 그런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좋네요. 거의 모든 분들이요, 병력이 있어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건강하신 분들과 같은 보험료로 할증과 부담보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궁금한 게 재진단한 보험에 가입하면은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재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진단을 받을 때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내가 첫 번째 암 진단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게 이 재진단암 특약인데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암 진단금을 받은 이후에 1년 이후에 또 다른 뭐 전이암이라든가 지속암이 또 발견이 됐을 경우에 또 한 번 지급이 받고 그 이후에 또 1년에 한 번씩 내가 또 다른 암이나 아니면 기존의 암이 계속해서 잔존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마다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 쭉 가는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마다 진단을 받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특별한 재진단한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보통 다른 회사의 재진단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주는 게 보통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1년마다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을 때마다 가져갈 수 있고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보험 물론이고 내가 가진 보험의 리모델링이나 우리 가족의 보험을 좀 묵혀놨다가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주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2대 혈관 질환입니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께 도움 말씀 얻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2대 질환, 혈관 질환 쪽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험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왕 가입해야 한다면 좀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해야 할지 오늘 알려주실까요? 네. 뭐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 뭐 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 이대 질환에 대해서 중요하다 얘기하면서요. 어느 날부터 보장을 서서히 줄이고 있어요. 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예. 것은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대 질환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넘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대 질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완벽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때 이대 질환이 어떤 건가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가시는 표 같은 경우는 많이 봤잖아요. 이게 질병 코드가 적혀 있는 건데 예. 거기에 있는 글자를 잘 보시면은 내가 그 가입한 그 보험에 증권에 있는 명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바뀌겠죠. 아, 예. 그 네모칸 안에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네모칸 안에 있는 I21 코드부터 23 코드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뇌졸중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졸중을 얘기하는데 뇌졸중은 뇌경색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뇌출혈로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 막히는 거와 터지는 걸 둘 다 보장해 주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뇌졸중보다 더 앞서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어딘가로 혈관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까요? 옆으로 도망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옆으로 풍선처럼 착 부풀어 오르겠죠. 아. 그러면 이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이제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그 부풀어진 풍선처럼 생긴 것을 묶거나 아니면은 그곳을 이제 메꿔야 되는데,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뇌혈관 보장이에요. 하기 때문에 내가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에서 뭔가 예방을 했다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이 자, 표를 보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이대 질환 나는 보장이 있어 가입해 놨어 하시는 분들도 이 표에서 가장 좁은 범위로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뇌출혈 같은 경우에 네. 과거에 보장을 좀 많이 준비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되신 분들이 일단 많아요. 자, 근데 이 표를 제가 유독 좀 오래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예. 자, 이게 전부일까요? 라는 의문점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외에도 존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소수의 보장을 받는 거라면 지금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뇌전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뇌전증은 못 들어봤는데 그 괄호에 있는 그 간질이라는 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정확히 몰라요. 뇌경련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예. 네, 뇌경련. 우리가 뇌가 경련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 작용하는 것처럼 이제 전기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전기적 충격이다 해서 뇌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혈관에 막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이 표에서 이 뇌전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예. 과거에는 그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기 전이다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심각한 상태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됐을 때 필요한 보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기에 발견됐을 때 필요한 보장이 있는데요. 이
선행되는 이 질환들에 대해서 통계치를 보니까요. 과거에부터 지금 계속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나라고 봤더니요. 예. 발병은 예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악화됐을 때 발견했는데 악화되기 전에 발견을 하는 거고요. 심지어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견을 한다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지금 발병할 때 선행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조기에 우리가 발견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일찍 발견하는 건 참 좋은 건데 네. 내가 보험을 좁게 가입해놨다가 일찍 발견해서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으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겠죠. 아, 이거 내가 지금 조기니까 조기에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그냥 기다렸다가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뇌에 대해서 얘기했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심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심장이 중요한가라고 봤더니요. 보험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망 통계나 이런 통계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폐렴이었고요. 예. 또 하나가 심장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심장이 사망률로 보면 2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심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요. 두통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전부 다 심장적 질환이 옵니다. 우리가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가 자꾸 아픈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를 의심할까요? 심장을 의심할까요? 당연히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생각하죠. 같은데요. 근데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이 구토나 호흡기 곤란 이런 것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심장은 뇌 관련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질환이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관련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폭넓게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나라는 표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앞에서 본 이제 글자들을 제가 축약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숫자로 보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뇌전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코드를 보시면 기존에는 I 코드였어요. 혈관 질환 코드가. 그런데 코드가 G 코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I 코드로 되는 약관에 해당되는 내가 보험을 갖고 있다면 G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 코드에 해당되는 보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밑에 제가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요.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입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요. 30대, 40대, 50대 다 봐도 3, 4천 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저렴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저렴하죠. 예. 그러니까 별도로 준비는 불가능하겠지만은 내가 뭔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뇌전증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심장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심장은 심근병증에 관련된 부분 역시 이건 보장 보니까요.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심지어 이거는 조금 더 저렴하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1,000원대, 2,000원, 3,000원 정도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보장의 범위가 비싸서가 아니라 예. 이런 것들 내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들을 안 만들었었어요. 근데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 이거 왜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 보험회사가 이런 보장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새롭게 준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꼭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런 정보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몇천 원을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네, 보장 금액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는 비슷했고요. 네. 수술비로 이대 질환을 좀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숫자를 제가 나열해 봤는데 일단 60대 기준으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이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 질병에서 보장을 받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관열과 비관열 수술이 과연 같이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보장이 되는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사나 B사, C사 같은 경우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보장을 받는 게 B사 같은 경우에는 관열은 800만 원인데 비관열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보장 내용으로 봤을 때 합산으로 보면은 내가 1,0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꽈리 시술을 했다. 그래서 스텐 삽입술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죠. 요즘은 간단하게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2천만 원 보장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C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보장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종류별로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젊으신 40대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요. 종류가 조금 더 많아졌죠. 만약에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입 한도를 갖고 있는데 특정 질환이라든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게 뭐냐면은 특정 질병 같은 경우에도 비사에서 그 화면에서 보면은 관열, 비관열 중에서 비관열이 3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네. 젊은 분들은 조금 더 많아졌어요. 1,000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죠. 그리고 그러네요. 관열 수술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갑자기 꽝중 뛰었어요. 그러니까 비사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한테는 뭐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A사나 C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C사 같은 경우에는 이대 질환, 5대 기간, 71대 수술비 다 합산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와, 정말 많이 받을 수 최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많이 준비해야지라고 하면 C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A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기타 부분에 보면 꽈리 수술비가 1,000만 원이 이제 별도로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저렴한 수준에서 내가 이대 질환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건 또 A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가 같은 이대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단비 외에 반복적으로 보장받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한지를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 보이네요. 이대 질환을 가장 넓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뇌전증이나 심근병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비 보험들을 비교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도 좀 가장 좋은 보험 한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네,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A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A사의 매력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앞에서 보신 표 중에서 비교표 중에서는 A사가 가장 관열과 비관열을 일단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상 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들으면 기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관열은 얼마 받고 비관열 얼마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뭔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내가 받을 수 있나 없나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심지어 이게 어디에 해당되고 해당 안 됩니다라고 조건이 또 붙으면 너무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간소화되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A사가 간소화되어 있으면서 보장 금액이 조금 더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뇌전증이나 이거 심근병증 같은 경우에를 진단비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게 A사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진단비들을 좀 더 준비하고자 한다면 A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A사 보험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열과 비관열 상관없이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을 할 때에도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거고요.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무섭다는 게 이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술비로 폭넓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예전엔 전혀 없었던 보장까지 함께 이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연락 주셔서 추가로 보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1대1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먼저 한 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 어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저희 남편 보험인데요. 예. 그 남편 보험료 나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예. 보험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남편이 뇌경색으로 이렇게 진단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남편 보험이 갱신이라고 그러면서 예.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세예요. 네, 6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작년 여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때 보험금 좀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받은 거는 이제 실손보험에서 좀 받고. 실비 빼고는 전혀 못 받으셨어요? 네네. 지금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이거 부담 많이 되신다는 상황인 거죠? 네, 저희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 계속 낼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그쵸.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다른 가족력 같은 건 없으실까요? 네, 그런 건 없고, 근데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뇌경색 때문에 깨기도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네, 고민이 좋겠어요. 많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0대 남편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N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고요. D사의 건강플러스 보험 그리고 A사의 기특한 상해보험까지는 10년 갱신 상품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46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작년 여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주변에 보험을 하시는 지인들이 보험의 갱신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뇌경색 진단도 받으셨고요. 보험료까지 부담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네요. 남선희 전문가님 도움 주시죠.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주변에 보험하시는 지인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봐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여러 가지 남편도 좀, 그렇고. 네, 조언도 들으셨을 것 같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점검을 잘 해서 보험료 좀 부담되신다고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줄여드리고, 와, 예. 네, 기존에 조금 부족했던 보장들 있죠. 이 부분은 네네. 채워드릴 수 있는, 보장을 오히려 플러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그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배우자분 보험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종신보험이잖아요. N생명에 네, 종신보험. 가입했던 종신보험 32만 7,600원씩 매월 납입을 하셨고 4년 가까이 납입을 잘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망보장 6,500만 원 지금 들어있는데 1,500만 원 정도는 매달 이미 납입이 된 상태세요. 그런데 보험의 제목을 잘 보시면요. 유니버셜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네, 이 네. 기능을 좀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네. 이미 내가 많이 냈던 4년 정도 납입했던 이 보험료 적립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는 부분인데요. 보험료를 지금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적립된 보험료에서 대체로 납입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낸 돈에서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는 것은 아니시고요. 매월 3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의 보장은 그대로 사망 시 6,500만 원 받는 건 그대로 가져가시는 상태에서 최소 12년 동안은 이 보험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3만 조절을 원. 해놓으시잖아요. 3만 원만 내요? 3만 원씩 한 달에. 어. 그러면 12년쯤 되셨을 때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이 보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연락이 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통지를 해드려요. 지금도 3만 원을 내시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혹은 보험료를 안 내셔도 당분간 조금 더 안 내셔도 됩니다. 혹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 12년까지는 3만 원의 보험료로 지금의 보장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지금 당장 부담되는 보험료도 덜으실 수 있고 그리고 보장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청자님 자녀분 네네. 계신가요? 있죠. 둘이 있는데 네. 다 출가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큰 숙제는 어떤 가장의 책임 시기는 다 하신 셈이시잖아요. 에이, 걔네한테 뭐 용돈 받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아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분께서 갖고 있었던 종신보험이 우리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해서 그동안 냈던 거 보장까지 싹 없애기에는 사실 너무 아깝거든요. 이것을 아니, 내가 저도 최소의 써야죠. 비용, 그쵸?
제가 받아야죠. 아, 그러실까요? 네. 네.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좋네요. 네, 두 번째는 손해보험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수 보험이죠. 실손 보장이 들어있는 통합 형태의 건강 플러스 보험, 손해보험사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 보험 준비 참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네. 여기에서 실손 보장에서 작년에 뇌경색 진단 받으셨잖아요. 보장을 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 혹시 방송 계속 보셨으면 앞서 테마 플랜 보셨죠? 네. 2대 혈관 진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안타까운 점은 3대 진단비가 각각 있잖아요. 암, 뇌,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가 특히 뇌에 관련해서는 뇌출혈로 돼 있고 3년마다 갱신 형태로 돼 있어요. 갱신이고 그래서 여기서 진단비를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뇌경색 진단은 뇌출혈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분들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가입됐어? 갱신형이네, 뇌출혈 보장이네. 그러니 이거 빨리 갈아타야 되겠다 하시지만 갱신형이 나쁘고 좋지 않고 뇌출혈이 나쁘고 좋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지금 안 되시는 게 작년에 뇌경색 진단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 새롭게 뇌에 관련한 진단비를 보완하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1년이 채 안 되셨거든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셔야 뇌에 관련한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의 이 보험은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준비하신 보험은 기특한 상해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보험료가 4만 원이 좀 넘는데 10년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면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배우자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운전은 해요. 네, 운전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그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네, 네. 교통사고일 때 보장을 해주는 그 보장의 구성을 보시면 일반적인 상해보다는 교통사고라고 하면 정말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고여야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보험 어떤 역할도 잘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해, 다치는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보험료가 4만 원. 그럼 교통사고 아닌 거는 못 받는 거예요? 교통사고 아닌 것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일부만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예. 대부분은 전부 다 교통사고만 보장이 되는 걸로. 그리고 10년마다 갱신된다고 하면 이 다음에 보험료 또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갱신인지 몰랐네요. 네, 보험료 대비 사실은 보장이 그렇게 썩 기특하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세 가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점검된 결과 내용을 좀 짚어드릴게요. 네.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던 그 N사의 종신보험은요. 보장은 그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3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서 유지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은요. 갱신형 진단비가 있어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 실손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신 보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A사의 네. 기특한 상해보험 보장의 구성이 교통사고에 한정돼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의 꼭 필요한 보장이 적절하게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보장을요,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우자님께는 필요한 보장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도 좀 부족하시고 유사암 진단비도 100만 원밖에는 없으시고 그다음에 또 뇌에 관련한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가 좀 포괄적인 보장이 없으세요. 질병에 관련한 수술비도 없고 운전자 보험이나 일반적인 상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신 상황인데요. 우리 배우자님께서 이제 작년에 좀 편찮으신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가입이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암 진단비도 2천만 원 보장이 되고 유사암 진단비도 2천만 원 보장이 되고
20년 동안은 보험료 오르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5만 원 정도로 새로운 암보험 준비가 가능하세요. 네, 그래요. 네. 유사암이라고 해서 크기가 작거나 뭐 연기, 일기,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암이잖아요. 네. 네, 이런 암에 대해서도 저희가 2천만 원 지급해드리는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특하지 않았던 아까 상해보험 있으셨잖아요. 그거 네, 정리하시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좀 채우셔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운전을 네. 하시는 분에게는 꼭 필수 보장이 있으세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크게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운전자에게 필요한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 볼 때 쓰시는 비용이거든요. 1인당 1억 원까지 뭐 벌금이나 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내가 운전하면서 다치는 사고에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고요. 또 상해, 일반적으로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쳐서 보장이 되는 이런 상해에 관련한 부분도요. 후유장애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진단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갱신 안 되는 걸로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는 걸로 20년만 내시는 걸로 하셔도 3만 원대 초반밖에 안 되시거든요. 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보험료도 줄어들고 보장은 그러네요. 커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도와드리면요.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배우자님의 그 보험을 제가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렇게 추가할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유사암이라든가 운전자 보장, 상해에 대한 보장, 없었던 것은 채우는 보장, 보완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이미 내고 있던 좋은 보험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보험료를 32만 7,600원이 아니라 3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드렸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46만 6,820원이셨어요. 근데 네. 이것을 조정을 하시게 되면 21만 1,210원으로 와, 절반 이상 절감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좋네요. 네.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남편분의 그런 것 보험료 같아요. 절반도 안 되게 줄여드렸어요. 좋으시죠? 네. 네, 그런데 너무 좋아요. 보장은 훨씬 더 커졌다고 하거든요. 일단 엔사의 네. 종신보험 유니버설 기능 활용해서 30만 원대의 보험을 3만 원대로, 그러니까 10분의 1로 보험료를 줄여가시면서 정말 마법처럼 보장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A사의 상해보험이 바로 문제의 갱신보험이었잖아요. 이거 정리하시면서 암보험에다가 저희가 운전자 보험을 좀 나눠서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장은 크게, 그리고 보험료 절반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 우리 가족의 보험 절반으로 뚝 줄여갈 수 있는 플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묵혀놨던 보험이 있다면 좀 점검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간단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 열어볼까요? 95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지 환급금 미지급 치매보험 가입 10년 이후의 사망 시에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또 가입 10년 이후 치매 발생 시에 10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 이게 무해지 보험일까요? 이런 납입 면제나 사망 시 조건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에 이제 무해지 보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치매 보험을 포함해서 무해지라는 보험 자체가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보험의 효력이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으로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급되는 게 사망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망보험금을 대체하는 형태로 지급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질문은 그러면 납입면제 기능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그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치매 전용 보험을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CDR 척도 3점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납입 면제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암보험이나 다른 수술비 보험하고 같이 포함해서 가입하는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자체의 납입 면제 조건을 보셔야 돼요. 치매는 납입 면제 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치매라고 해서 내가 치매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다 납입 면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책임 준비금이 사망 보장금 대신 나온다고 하고요. 묶여있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 좀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가 증권 보내주신 다음에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보험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